안녕하십니까.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박일권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화폐 개혁,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뉴스나 동영상에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보시거나 읽으시거나 시청을 하셨을 텐데요. 저도 제 나름대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봤고요. 이런 리디노미네이션이 정말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기의 문제지 언젠가는 될 수밖에 없는 큰 이슈이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하시고 이런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이런 의미와 대응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동영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 신청 꼭 눌러주시고요. 방송을 다 보신 후에 내용이 괜찮다 생각되시면 좋아요 또 눌러주시면서 지인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시면 제가 다음 동영상 자료 만들 때도 힘이 나서 좀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 뵐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리디노미네이션 태풍이 몰려온다. 부동산 강타할까? 라는 내용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 태풍이 상륙할 예정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4월달 3월달부터 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리디노미네이션 즉 화폐개혁 논의를 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정부 여당에서 여권 관계자들 또한 국회의원 또한 이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공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런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개혁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거기에 따른 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 때문에 지난달입니다. 경제부총리가 정부는 워낙 리디노미네이션에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소문, 풍문들, 괴담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괴담이나 풍문으로만 이게 벌어진 온라인상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실물 경제, 특히 부동산 시장에도 이런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얘기가 많이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드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1층 부동산의 사장님들 또 강남권역에 있는 분들 또 경제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분들 자산가들은 이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정말 될 수 있겠다라고들 말씀도 하시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리디노미네이션이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의 정의를 말씀드리면요. 화폐 개혁은 화폐의 가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즉 가치는 그대로 놔두고 액면에서 단순히 0을 지우는 게 바로 화폐 액면 단위 변경을 뜻한다. 즉 1000원짜리를 일십, 100, 1000, 만원이네요. 이거를 100원으로 단위를 줄이는 거를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 쉽게 얘기해서 카페라든지 이런 데 많이 가보시면 3.5, 4.5 이렇게 표현되죠. 3,500, 4,500원. 이런 게 바로 리디노미네이션의 그런 예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역대 리디노미네이션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이 시행이 됐는데요. 1차는 1953년도에 6.25 전쟁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을 치렀으니까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많이 또 발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초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해서 100원을 1환으로 바꿨습니다. 화폐 개혁을 했고요. 두 개가 없어졌죠. 그리고 2차 리디노미네이션은 62년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지하경제를 잡고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와 부패 척결을 위해서
10환을 1원으로 0을 하나 줄였죠. 1원으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도 이 리디노미네이션은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울 때 돌파구로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리디노미네이션, 발음 어렵네요. 리디노미네이션이 왜 얘기가 이렇게 계속 나올까요?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1962년 마지막 화폐개혁 이후에 물가는 60배 이상 올랐고요. 소득은 400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 자체가 과거 대비해서 거의 100배 이상 올랐다,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국내 총 금융자산이 1경 7천조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개수를 뭐 쉬기 어려울 정도, 세기 어려울 정도로 개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화폐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한국은행 중심으로 해서 처음으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OECD 가입 국가 4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한 화폐 단위가 4자릿수입니다. 그래서 국민소득도 3만 달러 시대에 1달러의 4자릿수 환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커진 거에 비해서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화폐 단위로 거래하기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고, 또 경제가 대내외적인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는 이유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략 전체 GDP의 한 25%, 30% 가까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400조 원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고 있고요. 지금 5만원권 자체가 찍어내는과 동시에 거의 40%, 30%에서 40%는 시중에 유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돈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누군가의 금고, 어떤 거면 과거에 또 기사 보면 이런 불법적인 도박 사이트 했던 그런 양반들이 논밭 밑에다가 몇십억을 현금으로 묻어놨다는 얘기도 보셨죠? 그만큼 이런 5만원권이 나옴으로 해서 지하경제가 더욱더 커지고 화폐를, 돈을 숨길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따라서 숨은 돈을 양성화함으로써, 리디노미네이션 함으로써 세수라든지 부패척결이라든지 이런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디노미네이션을 했을 때 효과와 부작용이 있습니다. 효과는 좋은 쪽인데,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또 거래가 편리해지겠죠. 왜냐하면 거래가 복잡하지 않고 단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지하공세 양성화, 인플레이션의 기제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요거는 화폐 단위 구매력이 회복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용 면에서 부정적인 반대의 의견은 리디노미네이션이 되면 화폐 가치가 100에서 예를 들면 10으로 10분의 1 토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사작용을 해서 실물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실물 자산의 투자 넘버원이 될 수 있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화폐 단위가 바뀜으로 해서 소비 심리도 굉장히 불안이 되고 오히려 소비가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또 신규 화폐 만드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10,000원짜리 만드는데 원가가 2,500원인가 든다고 하니까 몇 천억의 이제 비용이 또 들겠죠. 또 새 화폐 단위의 적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반대가 50% 정도 이상 돼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반대가 있지만 그만큼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찬반 의견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들, 또 부정적인 요소들이 혼재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리디노미네이션의 태풍이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오고 있을까요?
정치적인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개혁을 한다는 것은 해외에도 마찬가지지만 궁극 첫 번째로는 그 지하 경제 양성화라든지 물가 안정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이슈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즉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한 시점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리디노미네이션이 감행되는 경우가 과거 이승만 정부 때나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최근에 이제 여당, 야당 굉장히 많이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인 그런 이슈를 리디노미네이션으로 돌파를 하려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혹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풍문이 들리고 있고요. 경제적인 이슈로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회 경제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도 여당과 야당 지금 임시국회도 열리지 않는 상황이고요.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기술 전쟁, 무역 전쟁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은 모르겠지만 부자들은 리디노미네이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아시는 분들한테 들었고요. 또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실제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현지 이제 1층 부동산 필드에 있는 부동산에서도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투자자들 또 자산가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올까요? 그만큼 정말 이런 리디노미네이션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실시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돈의 가치가 폭락한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부동산만 봤을 때는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급, 수요와 공급, 금리, 또 정부 규제, 그리고 또 투자자들의 심리, 올라가냐 마냐, 떨어지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유동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M2라고 해서 유동성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지금 국가 부채 비율까지도 통계를 기간을 좀 낮춰서 40% 이하로 줄여서 쉽게 얘기해서 돈을 한해서 찍어서 뿌리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3기 신도시 보상 금액이 올해부터 10조가 풀리는데 내년에 40조, 내후년에는 거의 40조 가까이. 그래서 앞으로 3, 4년 안에 정말 100조 가까운 금액이 풀린다고 합니다. 이런 자금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해서 돈의 가치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리디노미네이션이 되면 10분의 1 가치, 100분의 1 가치로 토막 날 수도 있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실물 자산, 금이나 달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부자들은 벌써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솔솔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자들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부자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리디노미네이션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5월 달에 강남권역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들이 급매들이 거래가 되면서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강남권역의 신축이나 재건축 아파트는 전에 최고점에 도달했거나 전고점을 똘똘한 채는 전고점을 돌파, 그러니까 실거주가 가능한 아파트들은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런 아파트 가격에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거 아느냐, 상승세가 돌아서는 거 아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일은 누구도 모르고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리디노미네이션의 효과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부동산 사장님들도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실제로 거래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듣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값 또 많이 연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달러 가격도 많이 올라갔죠. 달러도 환율 자체 1,200원대까지. 물론 이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금리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불안감에 의해서 안전자산인 금이나 달러 가격도 올라가고 있지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금과 달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특히 최근에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를 우리나라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고액 자산가들이 증여라든지 세금 문제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투자 이민 그리고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아니면 투자 이민까지는 아니어도 해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늘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들이 딱 뭐 리디노미네이션 된다라고 해서 뭐 움직이는 건 아니겠지만 100%는 아니겠지만 이런 컨센서스, 이런 리디노미네이션이라든지 화폐 가치 하락이라든지 안전자산이나 실물자산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겠다는 심리가 직접 행동으로 움직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자본이 없으신 분들이 아니고요. 자산가들, 재산이 있으신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본인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또 정보, 본인의 느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물 자산 쪽으로 화폐가 아닌 실물 자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 자체가 핵심적인 지역에 좋은 지역의 입지는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정말 많이 이번 상승장에 올라서 기본 뭐 10억대에서 20억대는 뭐 웬만한 서울권역의 아파트 1, 20억 하잖아요. 하지만 강남권역의 핵심 지역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3, 40억 부르게 값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정말 없어지고 있다는 게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화폐 개혁이라든지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언제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정말 뭐 안 할지는 뭐 정부 여당 뭐 한국은행에서 얘기한 것처럼 당분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언젠가는 꼭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게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리디노미네이션 태풍에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자본을 만드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현금 확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실물 자산, 뭐 금, 뭐 달러, 부동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디 해외 나갈 거 아니면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방과 서울, 서울에서도 뜨는 지역과 가라앉는 지역, 또 뜨는 회사, 가라앉는 회사, 전통 제조업과 4차 산업이나 스타트업이라든지 신기술 사업이라든지 벤처 기업들, 이런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양극화 시대는 더욱더 심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화폐 가치가 만약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의 쏠림 현상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권역의 부동산을 보실 때는 서울의 핵심 지역, 도심권, 강남권, 핵심 지역 실물 자산의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꾸준히 경제 상식, 부동산 상식도 늘리시고 내가 가야 할 지역, 내가 가고 싶은 지역 어딘지를 결정하시고요. 그런 지역에 현장조사, 임장조사라고 하는데, 임장활동이라고 하는데 부동산도 직접 나가셔서 시세도 알아보시고 정말 호가인지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 직접 부동산 현업에 있는 분들하고도 말씀을 나누시고 앞으로 이런 리디노미네이션이라든지 화폐 가치의 하락, 거기에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꼭 좀 잘 살펴보시면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하는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런 리디노미네이션이 당장 뭐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심리들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고 정답은 뭐냐면 유동성은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이 시중에 풀리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거고요. 이런 풀리는 돈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안테나를 꼭 세우셨다가 방향이 흐르는 대로 참여를 하셔서 자산도 지키시고 자산도 더욱더 커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신 동영상 내용 괜찮으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시고요. 늘 말씀드립니다. 자산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늘 건강 유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그런 투자 정보, 부동산 상식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